여러분, 집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고 주말에 옷장을 열었다가 오히려 한숨만 쉬어본 적 있으시죠? 분명히 넓지 않은 집인데도 물건은 끝없이 나옵니다. 언젠가 탈 것 같아 구석에 세워둔 실내 자전거, 살 빼면 입겠다고 몇 년째 보관 중인 옷, 나중에 쓸 수도 있지 하며 모아둔 상자들까지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비워야 편해지는데 자꾸 채워야 안심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길수록 좋아 보이고 자격증은 많을수록 든든해 보이고 통장에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숫자를 키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력서를 정리하다가 이건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다 넣어본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 그 화려하게 부풀어 오른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경우보다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수천 년 전 랍비들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도대체 생명이 숨쉴 공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만나게 될 탈무드 아가다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성장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압축하고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는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지혜를 우리의 사무실 책상과 통장, 그리고 일상생활의 언어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랍비들이 남긴 가죽 부대의 비유를 만나보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듣고 나면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바쁜데 성과가 없고 어떤 사람은 심플하게 일하는데도 결과를 내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자와 같은 동양의 성현들이 왜 텅 빈 공간의 가치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경영학과 인지과학이 왜 더하기보다 빼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론은 안 나오고 커피만 늘어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 일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메뉴가 너무 많은 식당이 왜 어려워지는지, 문서는 쌓이는데 결정은 안 되는 조직은 왜 생기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성공은 더 많이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원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거대한 연회장에 공기가 가득 든 가죽 포도주 부대 10개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라는 것입니다. 부풀어 오른 부대들은 엄청난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때 왕은 새로운 연회장을 짓지 않습니다. 더 큰 창고를 빌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부대를 풀어 공기를 빼고 한쪽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갑자기 공간이 생겨납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원리를 창조 이야기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태고의 물을 압축하여 대해로 모으셨고 그 결과 비로소 마른 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간은 무언가를 더 만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부풀어 있던 것을 정리함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조주가 세상을 뒤덮고 있던 물을 압축하는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물뿐이라면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씨앗을 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물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마치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가죽 부대의 공기를 빼듯 물을 한 곳으로 모아 압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점은 새 땅을 추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을 정리하고 압축해서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책상 정리를 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더 큰 책상을 사는 것보다 쌓인 종이를 치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신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원리로 읽었습니다.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시작된 것은 더 많이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과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역설을 창조 이야기 속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제 랍비들의 비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가죽 부대는 빵빵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굉장히 크고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공기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부피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가죽 부대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읽겠다고 쌓아둔 책, 언젠가 쓸 것 같아 저장해둔 파일,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 유지하는 모임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보면 정작 찾는 사진은 안 보이고 캡처 화면만 수천 장 나오는 경험 있으시죠? 랍비들은 왕이 그 부대를 밟아
공기를 빼는 장면에 주목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손실이나 실패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다르게 봅니다. 진짜 손실은 부대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풀어 오른 화상이 공간 전체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왕이 공기를 빼자 비로소 연회장이 살아납니다. 사람을 맞을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압축은 파괴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본질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군더더기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안할수록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걱정되면 일을 더 벌리고, 미래가 불안하면 인간관계를 더 늘리고, 경쟁이 심해지면 자격증과 스펙을 더 추가합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팽창은 종종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일정표를 가득 채웠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사람은 바쁨과 성장을 자주 착각합니다. 랍비들은 여기에서 매우 냉정한 통찰을 던집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은 실체 없는 팽창이라는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 과도하게 늘린 사업,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제로 정리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줄이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요소를 끊어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랍비들은 그것을 압축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통찰은 동양의 고전에서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노자는 웍도덕경에서 그릇의 쓰임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자기의 모양을 보지만 노자는 그 안에 빈 공간을 봅니다. 사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어 있어야 쓸모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집에 수납장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건 하나 들어올 공간조차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손자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는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니라 힘을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사는 넓게 펼치지만 실제 공격 지점은 압축합니다. 결국 노자와 손자, 그리고 랍비들은 공통된 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더하려고 하지만 실제 힘은 비워낼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확장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부종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해 덜어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강력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텅 빈 공간은 부족함의 상징이 아니라 잠재력의 상징입니다. 압축은 후퇴가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현대 경영학과 인지과학도 이 오래된 통찰을 매우 흥미롭게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무언가를 빼기보다 더하기를 훨씬 선호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뭔가를 추가하면 노력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다가 슬라이드를 줄이기보다 한 장 더 넣었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주력 사업에 집중한 기업들이 훨씬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에서도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구매가 줄어듭니다. 잼이 24종류 있을 때보다 6종류 있을 때 판매가 더 늘어난다는 유명한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은 풍요 속에서 선택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결국 성과는 팽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선택에서 나옵니다. 랍비들이 태고의 물을 압축해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은 무한한 확장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제한과 집중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의 기업도, 조직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현대학자들의 눈으로 조금 더 깊이 해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문맥입니다. 랍비들은 단순히 물이 많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물 속의 물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치 같은 내용이 중복되고 또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랍비들은 이 표현을 통해 실체 없는 팽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메뉴가 너무 많아서 정작 대표 메뉴가 뭔지 알 수 없는 식당, 자격증은 잔뜩 있는데 실제 경험은 부족한 이력서, 보고서는 수십 장인데 핵심은 한 줄도 없는 회의 자료 말입니다. 여러분도 발표 자료를 만들다가 슬라이드가 오히려 많아질수록 전달력이 떨어진 경험이 있으시죠? 사람은 자꾸 무언가를 더하면 가치도 커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고객은 10개의 어설픈 장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의 확실한 강점을 기억합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물 속의 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체 없는 중복, 의미 없는 팽창, 정작 본질은
보이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경쟁력은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압축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역학입니다. 가죽 부대 10개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존재감도 큽니다. 하지만 왕이 등장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대 안의 공기가 빠지고 나면 생각보다 작은 공간만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랍비들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넓게 퍼져 있는 것과 강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회의 자료는 엄청 두꺼운데 결론은 없는 경우, 조직은 커졌는데 의사결정은 더 느려진 경우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커 보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조직보다 중요한 일을 명확하게 하는 조직이 더 강합니다. 왕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원했습니다. 결국 권력의 본질은 크기가 아닙니다. 집중도입니다. 넓게 퍼진 힘은 약하지만 응축된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커지고만 있는가 아니면 단단해지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 속에는 상생의 생태계에 대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가죽부대 입장에서 보면 압축은 굴욕처럼 보입니다. 부풀어 있던 자존심이 줄어드는 것 같고 넓게 차지했던 영역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부대가 한쪽으로 압축되었기 때문에 연회장 전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진짜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조금 양보했더니 회의가 빨라지고 내가 고집을 조금 내려놨더니 프로젝트가 오히려 잘 풀리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양보를 패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태계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나만 공간을 차지하면 모두가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조금의 여백이 생기면 관계가 살아나고 신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역은 자벌레가 몸을 굽히는 이유를 다시 펴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잠시 웅크리는 것이 영원한 후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압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수축은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끝없이 부풀어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을 공동체에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고전 사상의 빛에 이 이야기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이 가장 번성하던 시절에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많아질수록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물건을 많이 살 때보다 정리하고 난 뒤에 더 편안함을 느낀 적 있으시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황기에 살아남은 기업들을 보면 이것저것 다 잘하려 했던 기업보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하나에 집중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소위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우는 여러 가지를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를 깊이 압니다. 랍비들이 태고의 물을 압축하는 이야기를 통해 전하려 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장의 반대말은 축소가 아닙니다. 방향 없는 팽창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압축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남겼는가에서 결정됩니다. 고전 문학의 빛에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왕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바오밥 나무 새싹부터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오밥 나무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작은 새싹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어느새 뿌리가 별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는 소액결제 한 번이었는데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되어 있는 경우, 잠깐만 보려고 했던 영상이 2시간짜리 정주행으로 바뀐 경우 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거대한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어린 왕자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뽑아냅니다. 사실 랍비들이 말한 압축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죽부대의 공기를 빼는 일은 한 번의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꾸준한 정리의 과정입니다. 내 삶에 자꾸만 덧붙는 허영과 과시욕, 쓸모없는 소비와 불필요한 약속들을 방치하면 언젠가 그것들이 내 시간을 집어삼킵니다. 어린 왕자가 별을 지켰듯이 우리도 매일 내 삶의 바오밥 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삶을 지켜내는 힘은 끝없는 더하기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빼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오늘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탈무드의 이 짧은 이야기는
거대한 물이 압축되어 생명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너무 부풀어 오른 것은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하고 더 많이 해야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를 더했는가 보다 무엇을 남겼는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팽창은 성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기로만 가득 찬 가죽부대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압축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평화입니다. 지혜란 언제 더할지보다 언제 덜어낼지를 아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평화란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기꺼이 여백을 만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비어있는 공간을 결핍이라 말하지만 랍비들은 그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고급스러운 형태의 자기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내면의 지침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대단하고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내 삶을 부풀리고 있는 허세와 불안을 차분히 점검해 보십시오. 둘째, 행동의 지침입니다. 모든 일을 동시에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할 일 목록이 15개일 때보다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할 때 훨씬 성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로 압축하십시오. 셋째, 인간관계의 지침입니다. 연락처 숫자로 인간관계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몇 사람의 신뢰가 수백 명의 명함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지침입니다. 가정에서까지 내 주장과 내 방식만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내 공간을 조금 줄여야 가족이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다섯째, 경제적 지침입니다. 겉으로만 커 보이는 자산과 사업을 무작정 늘리지 마십시오. 가장 확실하게 가치를 만들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핵심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내일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랍비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더하기보다 빼기를 배우라. 물이 압축되어 마른 땅이 드러났듯이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비로소 여러분 삶의 진짜 공간과 가능성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